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실적도 저점을 찍고 이제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과연 관세라든가 다양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의 댓글 또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관세 면제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죠. 절대 안 해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유연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완성차 쪽에서도 관세를 조금 면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줄 게는 아니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것을 하루 만에 뒤집었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뭐 완성차를 만드는 그들이겠죠.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걸 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미국에다 만들라 그러면은 알아놔도 못 만드는 거.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난 3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수입 완성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뭐 면제해 줄까 말까, 뭐 너네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그래도 유연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 리스크에 당연히 현대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했던 게 좀 해소가 되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공업용수 인허가 문제가 완전 매듭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완전 이 재조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게 괜찮다로 결론이 난 거죠. 당국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기존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하나 해소가 됐습니다.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지하수 사용에 대한 우려로 재조사한 결과 기존 허가에 대한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정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로 지역 식수 공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금 이제 리스크로 작용했던, 잘못하면은 이 공장의 좀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나쁘지 않게 좋게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너네 혹시 미국에서 만들긴 하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만들지 않고 있니? 그거는 뭐 가격 올릴 거야? 이 걱정이 좀 있죠. 관세가 들어가면은 사실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고 못 박았냐면, 아니 나는 가격 안 올릴 거야 라고 현대차 점유율 위해 가격을 사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관세 부과에도 일단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네 현대차 메타플랜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공장들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걱정할 이유가 있어?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 당장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연산 30만 대 능력을 갖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가동을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현재 가동률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동률을 50% 100% 늘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사실 공장을 처음부터 풀가동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조금 늘려가면서 과부하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오류가 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불량이 나지 않게끔 조금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현재 1%라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이라든가 기아 조지아 공장 가동률은 뭐 둘 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서 더 늘리거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더 만들 수 있는 또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동률이 낮고 다른 데는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조금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나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당장의 미국 매출 감소는 뭐 어쩔 수 없고 내수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이 커버를 치고 미국 출시하는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 가격을 좀 소폭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사수하겠다. 뭐 이번 관세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수익 때문에 더 올리거나 그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는 그래도 항상 하던 얘기가 있죠. 준비가 조금 되어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막 만들어야 되거나 이제 막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현대차는 준비가 조금 됐습니다. 왜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 현대차의 부품 기업들도 같이 이미 미국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진출한 게 아니라 꽤나 이 공장들을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은 초과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135억 규모의 미국 공장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이 있는데 추가로 또 하는 겁니다. 공장 면적은 약 3,151평으로 현대공업 조지아주 뉴넌 공장의 1,091평 대비 3배가량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공장이 있는데 그것보다 3배가 더 큰 규모의 공장을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공장은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이 될 예정이며 초기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돈을 몇십 조를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 부품사들도 미국에 더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이 부품사들, 이 납품사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는 앞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률이 있으니까 미리 늘려놓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부품사 납품사들은 이미 수주를 받아놓고 이미 나는 생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공장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조치인 거지. 미리 예상하고 전망해서 공장을 늘려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얘네가 생산하기 위해서 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주변으로 현대 트랜시스 조지아, 서베너 법인과 현대차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이 주변에 있어서 만들어서 쫙 뿌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생산이 정해져 있고 이미 납품할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뭐 현대공업만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와 8위인 GM과 현대차가 또 동맹을 맺고 생산 기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뭐 같이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공장에서 일단 생산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현대차 부품사, 아까 현대공업을 제외하더라도 SL은 테네시와 엘라베마에 있고요. 서현이와는 엘라베마와 조지아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얘네 둘도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화신가, 현대공업, 아진산업은 엘라베마와 조지아 등의 공장이 있고 현지 생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예상이 아니라 이미 납품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더 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해 현지 생산으로 대체할 경우 현지 부품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죠. 예, 굳이 해외에서 가져오면 관세가 붙는데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산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원래 없는 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데에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확률이 높겠죠. 좀 더 나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게 전기차 쪽이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공장도 깔려 있고 부품사들도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 완성차 공장 같은 경우도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관세가 들어가더라도 좀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몇 달은 당장 뭐 3, 4개월은 조금 고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가동률을 올리다 보면은 결국에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공장 짓는 거는 1, 2년 걸립니다. 근데 이미 있는 공장에서 가동률을 올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니 BYD가 한국 진출한다는데 이건 좀 악재 아닙니까? 뭐 국내에 있는 전기차들 점유율 좀 놓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악재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중국의 친환경차 브랜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고객 인도를 본격 시작한다. 중국한테 한국 시장 뺏기는 거 아니냐. 지난 1월에 한국 시장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사전 계약을 실시한 소형 전기 SUV 아토3의 고객 인도를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3년 만에 10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은 BYD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그러니까 뭐 잘 팔렸다. 뭐 그래서 한국도 진출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기하는 게 한국 시장 뺏길까요? 그게 아닙니다. BYD는 저가형 전기차 수요의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BYD를 타보고 또는 BYD를 써보고 저가형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이제 전기차 저가형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전기차 비싸서 못하겠어. 전기차 너무 비싸. 못 건드리겠어. 라는 인식이 이제는 싼 전기차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긍정적이네. 라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전기차 시장 확장의 시작이다. 저렴한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기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이에요. 왜? 얘네만 만듭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BYD만 하나요? 아니죠. 정말 많은 기업이 실제로 이 저가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관세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바로 첫 번째 스콧 베센트에 대한 정책에 한국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나바로나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꽤나 강경한데 스콧 베센트는 동맹국한테는 좀 유하고 중국한테는 좀 과하게 대응하자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한국이랑 그래도 좀 유하게 무역 관련된 얘기나 관세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이 있으며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다. 빨리빨리 들어와라. 우리랑 빨리빨리 대화해라. 앞에 줄 쫙 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강경하지 않죠. 오히려 우호적인 국가한테는 관세를 조금 풀어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90일 이내에 협상을 잘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 유예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센트 장관은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 같냐, 그렇게 인기 많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많지 당연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줄 서라. 스콧 베센트는 동맹국들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을 관세로 공격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두한테 똑같은 강경한 관세를 할 게 아니라 동맹국한테는 꽤나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의 사실 주적인 중국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게 스콧 베센트의 전략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아, 너 알래스카 LNG 좀 도와주면은 내가 관세도 조금 도와줄게라고 할 분위기예요. 여기에 들어갈 돈이 한 60조 되거든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돈 좀 가져오고 저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LNG 너네가 좀 사가고 하면은 내가 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뇌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물에 대한 카드가 하나 있다. 우리 정부는 조선 LNG 무역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이거를 조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알래스카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실 돈을 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간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닌데 뭐 그 돈 정도는 아마 지원해줘야 관세 관련해서 좀 유리하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하는 거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 포인트 톰슨 가스전을 개발해 부동강 니키스키까지 우송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알래스카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가스를 파서 이 끝까지 보낸 다음에 여기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보내는 뭐 인프라 이거를 만들고 하는데 몇십 조가 들어요. 근데 이 돈을 십시일반해라. 야, 일본이랑 한국이랑 대만이랑 모아가지고 야 인프라 만들어. 그 다음에 가스전 나오잖아. 야, 이 가스 너네가 만들어서 그 나온 것도 너네가 사가. 야, 얼마 좋냐? 가스도 나오고 사갈 수도 있고 사업도 참여하고 얼마나 좋아. 삥 뜯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참여를 해야 그럼 얘기한 대로 이 관세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LNG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고 미국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막대한 국세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일본, 한국한테. 그럼 이거 벌어들이면 사실 관세는 조금 낮춰줘도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지금 인프라 부분에서 유리한 게 전기차 2차 전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2차 전지 ETF 관심을 가져도 된다 보고요. 그 시기는 6월 초까지입니다. 6월 초 외까지냐라고 한다면 단어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 돼서 단어를 언급 못하지만 딱 6월 초까지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기업에 집중하냐에 따라 ETF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올해는 2025년 2차 전지가 저가를 찍고 실적이 저가를 유지해서 추세를 돌릴까 말까 하는 구간이 온 것 같다 말씀드리고 진짜 성장은 아마 6월 이후에 다시 저점 찍고 아마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만 보고 가자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부분에서 충분히 전기차는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나 베센트도 좀 지금 협상할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알래스카에 또 뇌물을 바치러 가기로 하고 하니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래도 추세적인 긍정적인 흐름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가끔 이메일 입력해야 되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입력할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5일, 14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정말 댓글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